안녕하세요. 버조씨의 이코노미스트 기사 해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안구 방해를 하지 않기 위하여 그냥 목소리로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늘의 기사는요, 더 이코노미스트 5월 22일자 기사인데요. 요즘 가상화폐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암호화로 가는 길을 모색하는 월스트리트, 이 암호화폐에 관해서 이 월스트리트는 어떻게 암호화폐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나, 그것을 좀 알아보는 그런 기사입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비트코인이 되게 완전히 요동을 쳤습니다. 그래서 월스트리트가요, 암호화로 가는 그런 세계를 모색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암호화폐에 대해서 과연 앞날이 어떻게 될까, 이렇게 크립토 인베스팅에 대해서 최후를 알기 위해서는 뭐를 봐야 되냐면은 what banks next do, 은행이 뭐를 할까, 은행의 다음 행보를 예의주시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런 은행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아주 요즘 크립토 법스, 아주 암호화폐 광들이요, 아주 괴로웠습니다. 아주 엄청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테더라는 데가 있는데, 테더가 뭐 하는 곳이냐면은 비트코인 같은 것을 아주 손쉽게 거래할 수 있는데 사용되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곳이랍니다. 이 테더가 580억 달러의 가치의 코인 중에서 지불 준비되어 있는 것이 2.9%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도대체 달러 페그에 대한 의구심을 이제 키워온 거죠. 이거 돈으로 바꿀 수 있겠나? 그죠? 돈이 2.9%밖에 지불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니, 이것도 의구심이 커졌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일론 머스크가 또 트럼프 이후로 여러 가지 관종 같은 그런 행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가 전기차 제조사가 더 이상 비트코인 안 받겠다라고 이제 트윗을 딱 날렸고요. 5월 18일에 중국에서는 가상화폐 거래 관련 서비스 제공에 대한 금융행사를 아주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프라이스 오브 비트코인의 가격이 완전히 반으로 4월 고점이었을 때에 비해서 반인 3만 달러로 이제 곤두박질 쳤고,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막 곤두박질 치다가 결국엔 이제 자리를 어떻게 39,000달러로 자리를 잡았다라고 합니다. 그래도 고점 대비 많이 떨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상황상 이제 이런 여러 가지 타격이 있으면서 비트코인과 함께 아주 크립토 커런시스, 가상화폐가 완전히 다 똑똑똑 떨어졌습니다. 코인베이스라고 한번 들어보셨나요?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가상화폐 거래소 이름인데요. 아주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라고 합니다. 여기가 완전히 장기간 중단이 됐다라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리퀴데이트 포지션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한 사람, 현금화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거 어떻게 완전히 갇혔어, 그죠? 덫에 갇혔네, 이런 기분이었고, 바이 더 딥, 아주 저가 매수를 노렸던 사람들은 아이고 더 이상 저가 올라가질 않으니 완전히 치티드, 속은 듯한 그런 느낌이었죠. 그래서 이게 도대체 이거 암호화폐 시장이 현금화할 수 있나? 아니면 그런 기관 투자자들이 환영할 만큼 신뢰할 수 있는 건가? 라는 그런 의구심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를 봐야 되느냐? 그죠? 월스트리트를 로킹 투 한번 들여다보자, 이겁니다. 월스트리트에 있는 대형사를 보니까요, 우리가 모건 스탠리, 많이 들어보셨죠?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3월부터요, 돈 많은 그런 고객에게 비트코인 투자를 제안하는 아주 모건 스탠리가 선발주자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번 달에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요, 옛날에 2017년에 암호화 데스크를 완전히 이제 문 닫았다가 밀어뒀다가 이제 한쪽으로 밀어뒀던 암호화 데스크를 다시 재개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BNY 멜런이라는 곳은 이제 뉴욕 멜런 은행인데요. 뉴욕 멜런 은행과 스테이트 스트리트라는 은행은 지금 미국에서 이제 규정을 검토하고 있는데 비트코인 상장 지수 펀드 ETF를 관리하려고 이제 막 서로 경쟁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또한 JP 모건 체이스, 그 JP 모건 체이스 같은 경우는요, 원래는 JP 모건 체이스 같은 경우는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가 이렇게 시작되기 전까지는 가상화폐에는 가까이 하지 않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완고했었는데요. 여기도 이제 시장이 확대가 되면 영업 활동을 시작하겠다라고 이제 넌지시 말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제 월스트리트에 있는 대형 사들이 좀 암호화폐에 대해서 지금 뛰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도대체 왜 은행 같은 경우는 되게 규제가 엄격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규제가 엄격한 highly regulated bank가 엄격한 은행이 도대체 이런 항모지를 암호화폐라는 암호의 항모지를 어슬렁거리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라고 봤더니 그 미국의 그 워치독 감시단체들이요, 은행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그동안 제시해 왔다라는 것이 이제 도움이 된다라고 합니다. 은행이 이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미국의 그 통화감독국이라고 Office of the Controller of the Currency라는 그 OCC 통화감독국은요, 그 암호화, 그 가상자산 보호를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지난해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상품거래위원회도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비트코인과 다른 그런 디지털 화폐를 상품으로 간주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은행이 그것들과 관련된 파생 상품을 거래할 수 있게 이런 그 미국의 그런 일종의 감시단체들이 은행이 할 수 있는 일을 제시해 왔던 거죠. 그래서 그런데 그래도 그렇지 그러면 은행이 왜 그렇게 지금 암호화폐에 대해서 enthusiasm 이렇게 열의를 보이는 게 왜 그러나라고 봤더니 그 몇몇 그 커스터머들 그 많은 그 고객들의 아주 지나친 obsessive interest 지나친 관심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년 전까지만 해도 그 시티그룹의 그 외환거래 책임자 ITA 터치맨 시티그룹의 외환 그 책임자 외환 그 거래 책임자는요, 그 고객이 뭐 암호화에 대한 어떤 관련된 문의를 한 그런 전화는 절대 받지를 않았는데 이제 일주일에 몇 번도 그 전화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고객들이 관심이 엄청 많아진 거죠. 그 다음에 그 뉴욕 멜런 은행의 그 로만 레겔만이라는 그 뉴욕 멜런 은행의 그 로만 레겔만이라는 사람은요, 이 열풍을 어떻게 피할 수가 없는 일이다. 이게 아주 기회이기도 하고, imperative, 피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돈 많은 이제 부유한 고객이 뭐 핀테크 기업과 스타트업 기업을 통해서 디지털 화폐 베팅을 하려고 개인 은행에서 돈을 끌어오고 소매 투자자는 당좌 예금에서 돈을 끌어오고 막 이렇게 돈을 끌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러한 것을 자기가 있는 그 은행에서 처리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은행 자체는 그것을 처리해주고 고객 수수료랑 데이터를 이제 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은행이 뛰어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해야 되나 라고 했을 때 새로운 영역이니까 어떤 식으로 가장 손쉬운 이지스트 서비스는요, 데리버티브스 트레이딩, 어떤 파생 상품, 그 골드만삭스가 골드만이 하는 것처럼 파생 상품으로 이렇게 거래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생 상품처럼 이제 거래를 해서 일단 고객의 이제 자산에 대한 익스포저를 제공하고 이제 관리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또 기술적인 투자도 필요하고, 그죠? Investing in technology, 기술적인 투자도 필요하고, 그리고 또 이미 몇몇 은행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위탁 하청 업무를 맡겨야 되기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이제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진짜 기술들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담보 위탁 하청 업무를 이제 누군가에게 맡길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이제 와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그 다음에는
은행은 담보로 현물 시장에서의 거래를 통한 대차 대조표에 의한 디지털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하여튼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컴벌랜드의 그 글로벌 수석인 크리스 출케라는 사람이 하는 말이, 컴벌랜드는 골드만이 5월 6일 암호화 미래의 블록 거래를 시행하도록 한 시카고에 그 기반을 둔 기업인데요. 그 은행이 비록 직접 거래를 하지 않더라도 그 고객에게 이제 대규모 실물 거래 업체, 유동성 공급 업체, 실물 거래 업체를 중개할 수 있다라고 이 사람이, 칠케라는 사람이 이제 말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제 은행이 직접 하진 않더라도 이제 이렇게 중개를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그런데 그렇기는 하긴 한데, 그동안 이제 그 암호화폐가 너무 이제 롤러코스터처럼 왔다리 갔다리 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아주 폭락한 상태로 그 암호화폐가 폭락한 상태로 있으면 이것을 앞으로 이것이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선견지명을 가지고 이게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투자를 안 하겠죠. 그리고 월스트리트는요, 새로운 자산에 대한 유동성과 유통망에 대한 독보적인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호화 투자에 대한 운명에 대해서 알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은행의 다음 행보가 뭔지를 봐야 된다라고 합니다. 이거 되게 어려운 내용입니다. 이제 도대체 가상화폐가 뭔지. 아무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엔 다른 기사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